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멘탈이 강한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는 그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저희 어머니의 말습관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습관을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활용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강사로서의 제 경쟁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제잘제잘 본인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더라고요. 이렇게 소통이 늘어나니까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당연히 높아졌지요. 오늘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활용하셨던, 그리고 제가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활용했던 자존감을 높이는 말습관 3가지를 여러분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이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꼭 일상에서 활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말습관, 바로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중에 이 말을 실제로 아이들에게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은 실제로 본인의 아이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3가지 내용 중 이 말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이의 무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을 어릴 적부터 계속 듣고 자란 아이는 실제로 본인에게 한계가 없다고 느낍니다. 반면에 자녀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부모님이 너가 그게 되겠니? 라고 한다거나 실패했을 때 그럴 줄 알았다 라고 계속 한계를 설정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아이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본인의 한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너는 한계가 없어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에서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항상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 1만 시간이라는 건 하루에 3시간씩만 쏟는다고 했을 때 10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초6, 그러니까 13살이라면 23살이면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뭐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버금가는 실력만 갖춰도 명예와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은, 아니 심지어 대학생까지도 어려도 한참 어립니다. 가능성이 말 그대로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지금도 제가 뭘 할 거라며 계획을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 아들은 다 해낼 거라고 믿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이 말이죠. 거기에 진심이 느껴지니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강한 아이로 키우는 2번째 팁은 작은 성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는 많이 없습니다. 내 아이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함을 갖추게 되는 건 작은 성공이 쌓이고 쌓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작은 성공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예로 들어볼까요? 학원에서 수학 시험을 본다면 지금 60점 받는 우리 아이가 갑자기 반에서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보통은 누구누구는 90점 받았다는데 하면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은근슬쩍 강요하고는 하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계속 내려가고 사기가 꺾일 뿐입니다. 지금 60점을 받는다면 그 다음은 65점을 받자고 같이 목표를 세워보세요. 이 정도는 분명 달성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65점을 달성했다면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번엔 70점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 작은 성공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직접 성취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어떤 대회에 나가보도록 독려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대회라든지 교내 수학 경시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에 나가서 동상, 아니 장려상이라도 받게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무리 싫은 영역이라도 내가 한번 성취감을 느끼면 아이들은 재미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거창한 대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교내 독후감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 것도 작은 성공을 쌓는 경험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글쓰기에 갑작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게 교내에서 있었던 글쓰기 대회에서 우연히 동상을 받았던 경험 때문이었거든요. 이 작은 성공 프로젝트에서 학부모님들이 익히면 좋은 최고의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역시라는 말습관입니다. 내 자녀가 작은 성공을 성취해낼 때마다 역시 라고 담담하게 말해보세요. 오버해서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담담하게요. 아이들이 거창한 걸 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걸 해내도 부모님이 오 역시 이렇게만 말해줘도 아이들의 자존감이 뿜뿜 올라갑니다. 역시라는 말에는 부모님이 내가 해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걸 아이들도 무의식 중에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해주면
아이들의 작은 성공 경험은 배가 됩니다. 마지막은 약점을 강조하지 말고 강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끔 학부모님들로부터 우리 아이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학부모님의 눈이 아이의 약점에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아이도 강점이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점이란 압도적으로 우월함을 보이는 강점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중에 조금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 학부모님이라면 반드시 아이의 강점을 발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중간중간에 툭툭 내뱉는 말들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툭툭 나오는 말들이 주로 아이들의 약점을 지적하는 말이라면 아이들은 점점 그걸 본인의 컴플렉스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님은 물론 아이가 약점을 고치길 원해서 계속 언급하는 것이겠지만 이 부모님의 불안이 아이의 자존감을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제가 글쓰기 첨삭을 할 때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하실 겁니다. 아무리 아이가 마음대로 쓴 글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진주같이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항상 놓치지 않고 칭찬해 주려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써도 아이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항상 아이의 강점이 툭 하고 도드라져 보일 때 그것에 집중해서 언급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의 약점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괜히 안달나거나 조급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부모님은 항상 느긋하고 여유로워야 합니다. 아이 본인도 스스로의 약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누구보다 더 괴로워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의 입에서 약점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에 대해 담백하게 함께 고민해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즉, 학부모님이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약점을 고치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본인이 이런 말을 아이에게 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 계속 그런 습관 가지면 나중에 힘들어져. 너는 꼭 이런 건 잘 못하더라. 이런 말은 아이의 약점을 지적하는 말습관이므로 아이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말로 바꿔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실제로 듣고 자라왔고 또 현업에서 활용하며 가장 효과가 좋은 3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으니 꼭 곧바로 일상에서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